안녕하십니까. 전성철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전두환 대통령급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이 느끼는 그 울분, 그래서 그다음에 거의 뭐 탄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제 급속도로 느는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 대통령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정치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까요? 한 정권은 두 가지가 크게 그 기준이 되죠. 하나는 유능한가, 그죠? 유능한가 하는 것은 뭐냐면 국민을 갖다가 더 행복하게 해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정의로운가 하는 겁니다. 국민을 아무리 행복하게 해줘도 정의롭지 못하면은 사실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죠. 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정말 5천년 가난에서 벗어났지만 국력도 올라가고 국가적 위상도 올라가고 했지만은 국민이 박정희 대통령이 한 그 정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배척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이제 그걸 하는데 제가 오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국민이 더 행복해졌는가 하는 기준을 한번 보죠. 행복이라는 건 어떤 기준입니까?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게 아마 더 풍요해졌는가 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 풍요를 기대해도 되는가 하는, 앞으로도 더 할 거라는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경제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마음이 편해졌는가 하는 거예요. 그죠? 싸우고 갈등하고 막 이래가지고는 행복해질 수가 없죠. 또 더 안전해졌는가, 더 건강해졌는가, 뭐 이런 것들이 행복의 요소들인데,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부는 아마도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죠. 왜? 경제는 뭐 예산을 뚫어 넣어서 그럭저럭 평년작은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국민이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죠? 사회 전체적으로 갈등과 반목이 심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3년 전에 비해서.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정부가 정의로운가 하는 거예요. 정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국민의 민주주의 하에서는 정의롭지 못하면 그 근본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아무리 다른 게 좋아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닉슨 대통령 참 잘했어요. 대통령으로서 경제도 괜찮았고 그럭저럭 말이죠. 리더십도 좋았고 그래서 나라가 잘 굴러가고 있었는데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 딱 한 개랬어요. 거짓말 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이제 쫓겨났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두환 씨도 경제는 상당히 잘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집권 과정이 정의롭지 못했고 여러 가지 정의롭지 못한 삼천교육대라든지 온갖 그런 불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까지도 5.18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아직도 많은 미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롭지 못하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해가지고 탄핵을 당한 거죠. 정의롭지 못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미약한 거죠. 그죠? 자기 친구를 도와준 거죠. 그냥. 그게 뭐 결국 자기한테 혜택이 왔겠지만은 그런 것이 뭐 그 이전의 대통령의 그 불의에 비하면 별거 아니랬다고 볼 수 있는데, 여하튼 그 정도 가지고 그랬는데, 행복하게 만들었냐는 것은, 유능했냐는 건 별 문제가 안 돼요.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다 이렇게 국민이 인정해버리면, 워터게이트 사건이 민주당 선거운동 본부 침입 사건에 대해서는 닉슨은 그걸 몰랐다고 나중에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몇 마디 한 걸 가지고 그걸 당했으니까. 맞으면 민주정부에서 불의라고 인정돼.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라고 인정되면은 얼마나 행복하게 했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문재인 정부가 행복하게 했느냐, 유능하느냐 하는 문제에서도 그저 그럭저럭 잘하면 뭐 평년작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거기서도 낙제라고 보는 게 더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불행하니까 지금.
대립과 갈등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그건 이슈가 안 돼요. 불이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그 울산시장 선거의 개입은 정말로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모든 징후로 봤을 때 대통령의 어떤 그런 주도적인 이끌이 없이는 이런 청와대 내에서 그 밑에 일개 비서관의 주도로 이런 것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참 어려운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미 나왔고 기소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미 여러 법조인들이 전문가들이 이거는 탄핵감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번에 그 울산시장 선거의 비리를 낳기 이전에 있었던 그 조국 장관과 관련된 그런 일련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미 국민을 굉장히 분노하게 만들어 놨던 상황에서 이게 터졌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대통령이라는 이거를 벗기가 정말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어느 정부나 공무원이 수만 명 되니까 수십만 명 되니까 여기저기서 남 문제들이 터지는 건 어디나 있죠. 그러나 모든 나라의 대통령이 그럭저럭 넘어가는 것은 대통령 자체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이 이렇다는 거. 그래서 그 증거가 없는 이상은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는 거예요. 못난 부하들이 대통령 욕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문 대통령은 결정적으로 자신의 도덕성에 대한 정의로움에 대한 상처를 입었어요. 그게 뭐냐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만인이 지탄하는 적어도 국민의 수천만 명이 적어도 반 정도가 극도로 지탄하는 비도덕의 상징 11가지의 비리를 가지고 기소가 된 사람을 몸소 나서서 직접적으로 옹호하고 장관에 임명하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빚진 것이 많다든지 국민이 이제 잊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옹호함으로 해가지고 이 대통령이 도덕에 대한 무감각증 이거를 국민들이 이미 느꼈거든요. 정말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울산 이것이 터졌습니다. 결국은 정의롭지 못한 정권에 지금 그거를 갖고 있는데 그 외에도 특별감찰관 제도를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 가지고 이미 과거에 그때는 임명된 적도 있었는데 이 정권이 출범한 입으로는 그렇게 많이 정의와 도덕과 윤리와 이거를 부르짖은 사람이 그 예산을 60억이나 쓰면서도 그 사람 그 특별감찰관을 아직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찾지 못하게 하는 이런 어떻게 뭐 이중성, 위선적인 거. 그리고 이번에 울산 비리 사건에 대한 시장선거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공소장 공개를 추미애 장관이 안 하겠다 못하게 했는데 대해서 대통령이 자기의 그 허물을 그런 식으로 덮어주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대통령의 도덕성에 대해서 정의로움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의문을 던지게끔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도덕성이 무너져 버리고 나니까 아무 힘이 없었던 것 같이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잖아요. 국회가. 그 탄핵의 명목 제목이 뭐랬지 기억나시죠? 그때 열린우리당인가요? 신당이 창립되니까 그 당을 국민들이 많이 도와줄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 한마디 했던 것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선거 개입이라고 해가지고 국회가 3분의 1은 탄핵을 시켰거든요. 물론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니라는 식으로 해서 파면이 되진 않았지만은 그 정도가 탄핵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두 번 대통령 연거푸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데 휘말렸다는 것은 참 우리로서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이것이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를 정말 맑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2년의 시간이 너무나 많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